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입니다. 엄지인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최근 국무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이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으며 홀로 서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 침해자로 규정하고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북한 권력체제의 변화와 의미를 짚어보고 적잖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상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여 명의 평양 시민들. 그리고 주석단의 당정군 실세들이 김정은을 연호합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지난 5월 당대회 이후 벌써 4번째 평양 군중대회.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앞서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직책에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국무위원장이라는 새 자리를 또 만들어 앉은 것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된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이자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사업 전반의 지도 권한과 비상대권까지 부여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의 상징, 국방위원회를 대신하게 된 국무위원회.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와 비견되며 당 국가체제로의 회귀를 알리는 상징적 기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 내각 총리인 박봉주, 당의 실세 최룡해를 배치해 당 정군 핵심이 김정은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집권 5년차 김정은이 당 정군을 아우르는 3개의 핵심 직위 등 무려 9개의 직함을 통해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할아버지 시기에는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총비서, 그다음에 국가주석.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역시 3개의 직함이 모두 필요한 거죠. 최고사령관 직이 있는 거고요. 당 제1비서를 당위원장으로, 그다음에 국방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김정은만의 권력 기반을 상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성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최고인민회의를 끝으로 김정은이 당, 정, 군을 모두 제도적으로도 장악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권력 구조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실시한 조직 개편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무엇보다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변화가 있어 향후 북한의 대남 전략과 관련해 주목됩니다. 지난 2013년 6월, 남북은 실무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에 합의했지만 회담 하루 전 무산됐습니다. 내외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리게 되었던 북남 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어만무리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 책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 북측이 수석 대표를 제시한 북한의 당 외곽 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표와 우리 측 통일부 대표의 격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대남기구이자 통일부의 협상 파트너였던 조평통 서기국을 폐지하고 조평통을 정식 국가기구로 전환했습니다. 향후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체제 정비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남 전략 강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향후에 통일부와의 협상에 있어서 의전상의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평통을 이 내각으로 편입시킨 것은 국가기구로 만든 것은 단순한 조치라기보다는 향후 전방위적인 대남 대화 공세에 대한 타전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인민무력부의 동향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구 위원이며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행사에서 인민무력부 부장 박영식이 인민무력상으로 호칭을 바꿔 소개됐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내각 소속의 인민무력성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내각으로 소속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명칭만 변경되고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남아있는지를 좀 더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인민무력상이 김정은의 직접 지시는 받되 국무위 부위원장을 겸하는 내각 총리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를 군부의 위상 약화와 당과 내각의 영향력 확대라는 최근 경향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이영호 총참모장이 숙청되는 등 인민무력부장은 6번, 총참모장은 5번 교체되는 파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권력 기반을 장악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안 통치의 이 감시와 사찰과 숙청을 통한 공안 통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선대인 김정일 시대에 성장했던 선군 시대 야전 세력들을 모두 숙청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군부의 반발이 두렵죠. 지난 2일 북한 노동신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5월 당대회 당시 시진핑의 축전을 팔면에 작게 실으며 북중 간 냉기류를 반영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후과 특사 일행을 김정은이 끌어안는 모습을 담은 관련 기록 영화를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장 직위를 새로 얻은 김정은이 국제적 외톨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잉선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쿠바는 아직도 우리 동지다. 제발 좀 우리 동지로 남아달라는 그런 부탁이기도 하고요. 중국하고 관계는 내가 이제부터 잘할 테니까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 제재 같은 거랑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사법제도를 무시한 처형과 고문 등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개인 15명과 국가보위부 등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포함된 겁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함께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의 대상이 됐습니다. This isn't just symbolic, this identification of these individuals. It really for the first time puts them out in the public domain. 북한 체제의 심장, 이른바 최고존엄이 인권유린자로 제재를 받게 된 상황.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미국과의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초강경 대응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북한이 최고 수위의 대응을 공언한 겁니다. 당분간 북미 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내부적으로도 극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는데요. 경제난과 군사적 도발, 그리고 대북 제재,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30대 젊은 독재자가 심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최고인민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는 김정은의 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집권 초만 해도 김정은의 걸음걸이는 비교적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더니 종종 걸음을 절뚝이거나 붕대를 감은 채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폭식과 폭음으로 최근엔 몸무게가 130kg에 육박해 성인병 위험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최근 경호와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군 지휘관 동향의 즉시 보고, 군실 실탄의 철저한 수색 등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데타나 암살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음, 폭식, 폭연이다. 이런 첩보나 정보가 있었고 다음은 어느 사람을 믿을지 모르겠다, 내가. 그러니까 현영철이 죽인 것도 장성택이 죽인 것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면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미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70여 명의 측근과 고위 간부들을 처형한 김정은. 미국 망명을 선택한 김정은의 이모부는 이런 일을 예감했다고 토로합니다. 권력의 부상함이라 새로운 이 지진기들이 소득되면서 그건요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전 세대의 상징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장이라는 마지막 권좌를 통해 독재 체제를 완성한 김정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워가며 홀로 서기에 나선 모습이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는 높아져가고 개인적 불안정성마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내부 결속을 위한 또 다른 도발이나 우발적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대북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다음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